20세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망하죠. 자,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그 순서 한번 볼까요? 자, 1904년에 올 것이 왔습니다. 무슨 전쟁? 청나라는 끝났고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판 붙습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당시 자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엄청 거인이죠. 효도로보다 더 커. 일본 이건 체급이 달라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 청나라는 담장 밖에 있죠. 왜 저기 있어요? 일본한테 얻어터지고 쫓겨난 거죠. 불쌍한 청나라. 근데 재밌는 건 요걸 봐야 돼요. 얘네 이게 뭐예요?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쟤네 저기서 누구 응원할 것 같아요? 왠지 러시아 응원할 것 같죠. 같은 백인이니까. 일본 응원하는 거예요. 그럼 영국, 미국은 왜 왜 일본을 응원할까?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는 거죠. 영국이 왜 거문도 점령했었죠. 몇 년 있다 다 물러가요. 우리나라 풍토병 때문에 군인들이 자꾸 죽어가니까. 무서워서 오지도 못하고 러시아 남하하면 안 되는데 균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야, 내가 우리 영국이 그 군사적 정보 줄 테니까 여기는 미국이 재정 지원해 줄 테니까 일본 네가 대신 한번 붙어. 대리전이었지. 그래서 일본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 그리고 당시 러시아는 갈려 있었어요. 세 군데로 나뉘어서 여기는 남하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동쪽에 있는 함대가 일본한테 깨진 거예요. 계속 전쟁을 했으면 러시아가 이겼는데 일본은 똘똘 뭉쳐갖고 초장에 빠바박 선제 공격해갖고 막 센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점점 보급 능력이나 자원 확보 능력이 떨어지니까 막 힘이 빠지는 거죠. 센 척은 하지만 이때 미국이 딱 중재에 나서요. 중재에 나서서 뭐라 그래요? 저기한테 러시아한테 야 저기는 일본 자본하고 자원이 어마무시해. 너 지금 계속 싸우면 러시아 너 망해. 그만 싸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래? 나 더 싸울 수 있는데? 알았어. 이러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러시아의 패전이 아니라 러일 전쟁의 종전입니다. 중재는 누가? 미국이. 그래갖고 루스벨트가 노벨 평화상 받잖아요. 중재해줬다고. 그 시커먼 속은 어디로 가고. 미국하고 영국은 낄낄낄낄 대고 러시아는 에이 괜히 싸웠네 이러고 일본은 완전 초강대국 비슷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예요. 엄청나지. 러일 전쟁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대한제국은 엄정 중립선언을 하거든요. 필요 없죠. 러일 전쟁 벌어지자마자 일본은 강제로 우리나라로 밀고 들어와서 한일 의정서를 맺고 주요 군사기지를 점거하겠다. 이 명분으로 독도를 뺏어간 거예요. 러일 전쟁 도중에. 노래도 있잖아요. 러일 전쟁 도중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러일 전쟁 도중에 우리 독도가 우리 영토 중에 제일 먼저 뺏긴 거예요. 군사기지다 이거지. 중요한 군사기지다. 그래서 제1차 한일협약을 맺으면서 이게 이제 여름인데 제1차 한일협약을 맺으면서 고문 정치를 실시해요. 우리나라에 간섭하는 고문을 파견하는데 이게 메가타란 인간인데 이 메가타가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바꿔놓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원래 합치기 전에 화폐부터 합치죠. 유럽! 하나 되기 위해서 화폐부터 유로로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 삐그덕삐그덕거리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1905년이 돼요. 1905년이 되면서 당시 미국 그러니까 일본 수상 가스라하고 미 국방장관 태프트가 은밀하게 협약을 해요. 이게 가스라 태프트 밀약이라고 우리 미국은 필리핀 먹을 테니까 너 일본은 조선 먹어라. 미국이 일본한테 우리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영일동맹으로 영국도 우리 인도는 우리가 카레 해 먹을 테니까 조선은 너희가 그냥 뭐 초밥해 먹어라.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강구도시 포츠머드에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가 조선에서 손을 띄는 러일 전쟁의 끝 바로 포츠머드 조약을 맺습니다. 미, 영, 러가 전부 다 일본의 조선 병탄을 인정한 셈이 되죠. 그럼 일본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먹는 거죠. 1905년 양력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 맺었으니 이때가 을사년이거든요. 간지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을사 강제로 약속을 맺었다. 늑약 혹은 조약 이렇게 불러요. 간혹 그래. 을사 조약은 틀리고 늑약이 맞다 하고 흥분해서 글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과서 8종 중에 반이 조약이고 반이 늑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맞고 틀린 건 아니고 을사 보호 조약이란 말은 쓰면 안 돼요. 보호는 일본식 표현이니까 을사 조약 혹은 을사 늑약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때 우리가 일본에게 뭘 뺏기냐면 외교권을 뺏겨.
그래서 일본의 소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와 오늘날로 따지면 뭐 FTA 이런 거 못해요. 조약 뭐 못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 여행을 하다가 뭐 유럽 여행을 하다가 만약에 비자 요건을 잊어버려. 그럼 어디를 찾아가? 일본 대사관에 찾아가서 발급받는. 사실상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에 고종께서는 도장 안 찍은 거 아시죠? 누가 찍었어요?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송, 권중현, 을사오적 장차관들이 도장을 찍는데 그때 이완용이가 교육부 장관이었어요. 하필이면 짜증나게. 그죠? 그래서 대신들이 찍어서 이 조약은 무효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당시 공무원들이 다 쓰레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민영환이란 공무원은 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당시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는 휴학, 동맹휴학, 상인들은 시장에서 철수하는 철시 등으로 이 비분관계함, 억울함을 표출을 했고 여기는 을사조약에 비분관계하여 을사의병이라는 의병까지 벌어졌다. 자, 그러다가 고종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면서 세계 열강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특사를 파견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리면 그들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준, 이휘종, 이상설 등의 특사를 파견했지만 실패합니다. 문전박대를 당해요. 외교권이 없는 나라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 몰래 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발끈한 일본이 우리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켜요. 그럼 퇴위시키면 이제 그 다음 황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 순종 황제가 돼. 이 사람은 더 무능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사고가 있어가지고 조금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순종 황제를 시켜서 나온 게 뭐냐면 3차 한일협약, 일명 정미 7조약이란 걸 맺게 되는데 이 정미 7조약은요. 요 을사늑약 때 우리나라에 파견된 게 고문이 아니라 통감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통감이 무슨 빔이? 그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일본 일대 총리. 그래갖고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첫 번째 가져갔다면 두 번째 정미 7조약을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의 인사권까지를 가져가요.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이토가 임명했다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장차관 모든 인사권, 공무원 인사권 누구한테 있어요?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 대통령이 장관을 딱 임명하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를 조사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장관, 차관, 공무원 인사권을 일본의 통감 이토가 가져간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1909년이 돼요. 그리고 요 순종 황제를 강제로 위협을 해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1910년에 8월 29일 날 순종 황제가 일본에게 나라를 넘깁니다.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 첫 장 첫머리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성경하고 똑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성계의 가계도가 나오거든요. 조선왕조실록 2077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폐하께 양요하여 밖으로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그대들 대소 신하된 백성들은 국세와 시의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 일으키지 말고 각각 자기 직업에 안주해서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해서 일본으로부터 행복을 받으라 라고 황제가 이렇게 일본에게 넘기고 군대는 전쟁하지 않고 이게 우리나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 일본은 이거는 합법적으로 두 나라가 이렇게 인수합병 합친 건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뭐 남자들 끌고 가서 징병하고 여자들 무슨 근로정신대 데려간 게 그 뭐가 문제야. 이게 지금 일본의 논리라고요. 이완용이 이때 돈 받은 게 은혜로운 돈, 은사금 15만 원 받잖아요. 지금 돈 30억에 나를 판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망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수 있어요? 고종 순종에게 돌릴 수 있다고 봐요. 책임자니까. 이완용에게 돌릴 수 있어요. 나쁜 놈이죠. 근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면 그 책임 누구? 우리나라가 망하면 그 책임 누구한테 물어요? 대통령? 국회의원?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내가 뽑아놓고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해도 우리 덕분에 발전한 거고, 대한민국이 망하면 우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투표하자고. 자, 보세요. 옛날은 복불복이죠. 연산이 왕 되면 망한 거야. 고종이 왕 되면 망한 거야. 이때 왕이 세종이나 정조였으면 나라 이렇게 안 됐어요. 복불복이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뽑을 수 있잖아요. 운명을 개척할 수 있죠. 그러면 우매한 백성은 고종을 뽑게 돼 있고요. 현명한 백성은 정조를 뽑게 돼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옛 선조의 훌륭한 지덕태를 이어받아서 내가 세종이고 내가 이순신이고 내가 정조면 내가 똑같은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국민 계몽의 취지하에 이 한국 통사가 기획된 겁니다. 깨어나고 투표합시다.